개인적인 경험에 어떤 분들이 항바이러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간암이 생기느냐, 위험군을 알아보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제가 요새 병원 내나 병원 밖으로 일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전문의 시험 문제 출제하러도 어디 막 갇혀있고 막 이러라 유튜브에 답글을 좀 달지 못하고 있는데 너무 삐지지 마시고 급한 질문은 제가 보고 뭐 한 며칠 안으로 최대한 좀 답글을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선 진료실 시간에 꼭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와닿는 너무 어떤 환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요. 이제 저한테 진료를 한 3년 이상 다니고 계신 만성 비형간염 환자분이시고 60대 환자분이신데 건강관리가 정말 철저하세요. 그러니까 약 한 번 빼먹는 적이 없고 검사해야 될 거 딱딱 지키면서 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번에 1cm짜리 간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말 환자분이 너무 속상해하면서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죠. 나는 건강관리도 잘했고 선생님 먹으란 대로 약도 잘 먹었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고 운동도 했는데 대체 왜 간암에 걸린 거냐 막 너무 속상해하시고 거기다가 이분이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가족분들도 비형간염이 있으니까 내가 간암에 걸렸다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건강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간암이 걸렸냐고 넌 병원이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또 두 번째 마음 상처를 받고 오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항바이러스를 드시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비형간염에 의한 간암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할게요. 여러분, 항바이러스제라는 거는 비형간염에서 DNA를 줄여주는 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먹으면 일반 환자들의 생각은 간암이 아예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그렇진 않습니다. 비형간염은 간암을 워낙에 많이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거 담배가 폐암을 17배 정도 올리면 비형간염은 간암을 정상인에 비해 100배를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0명의 간암 환자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분들이 항바이러스제, 뭐 예를 들면 뭐 비리어드, 베물리디, 뭐 엔테카비어 이런 약제를 썼을 때 얼마나 간암의 환자가 주느냐를 보면 100명 생길 거를 60명 정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40%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항바이러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는 여전히 항바이러스를 드셔도 간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기적인 검사를 6개월마다 초음파, 피검사를 계속 권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항바이러스를 먹는다고 해서 절대 간암이 아예 안 생긴다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40%밖에 안 줄여주는 거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100명 중에 40명이 안 생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정도만 해도 효과가 많이 큰 거고요. 이게 또 간 기저 상태에 따라서 간경화가 아닌 분들은 100명 중에 60명이 안 생기는 효과가 있어요. 항바이러스를 드시면 조금 더 효과가 크고요. 기저에 워낙 간경화가 있는 만성 비형간염의 경우가 한 40% 정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경화 전에 항바이러스를 드시게 되는 분일수록 간암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낮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항바이러스를 드십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미루지 말고 빨리 드시도록 하세요. 자, 그럼 개인적인 경험에 어떤 분들이 항바이러스를 드심에도 불구하고 간암이 생기느냐, 위험군을 알아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원래 간경화가 있는 분, 그리고 간경화 중에서도 우리가 파이브로 스캔, 간섬유화 스캔을 했으면 더 높은 값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확실히 더 많이 생기고요. 두 번째, 가족력이 있는 분. 집안에 이미 간암이 있는 가족이 있거나 간경화, 특히 비대상성 간경화로 가는 가족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환자분도 항바이러스를 드셔도 간암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확실히 나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를 드셔도 간암으로 가는 게 높습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간암이 생기니까 이거 뭐 먹으나 마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워낙에 이분들은 항바이러스를 드시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암이 발견이 돼도 크기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기가 작죠. 간암의 병기가 훨씬 낮고 워낙 항바이러스를 드셨던 분들은 항바이러스를 안 드시는 분에 비해서 이미 간 기능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간 기능이 좋다는 거는 우리가 간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아주 큰 혜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항바이러스를 드신 분들은 간암의 병기도 낫고 간 기능도 좋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잘 치료가 되고 완치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들을 드시는 거에 대해서 꼭 의미를 부여를 하시고 그래도 항상 간암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기검사는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암 생겼다고 뭐라고 하셨던 우리 환자 가족분께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그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너무 잘 하셨던 분이고 어쩔 수 없어서 생긴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환자분들이 가족분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왜 생겼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 고생이 많다 잘 이겨내자 아마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뭐 가족분도 속상하셔서 그런 얘기 하신 거겠지만 이분이 약을 안 드셔서 뭐 간암이 생겼던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